굉장히 간편하게 먹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인터뷰 기사가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프란체스코 도너가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다 스크랩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주고 그냥 호텔에 비슷하게 일정 기간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얘기가 통하고 굉장히 서로 이제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그 시기에. 근데 이 프란체스카 여사 같은 경우에 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제 제네바에 와 있었지만 여행 삼아서 여행으로 이 여사가 영국 통역관, 영어 통역관이고 국제 자격증, 그러니까 속기와 타자가 능한,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실은 그 도움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독립 이 라트리븐 도리앙에도 신문에 실리고 이런 뭐 독일어 신문에도 실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계속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계속 스크랩을 해가지고 줬다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혼을 하십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실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에서 제법 돈이 많은 집안의 셋째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 반지, 혼인 비용을 다 여사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호노룰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서도 이제 계속 활동하시는 거죠. 뭐 민족 자결의 원리에 따라서 지위가 결정돼야 된다. 뭐 한인 기도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또 건물을 짓고 이제 또 여기저기 계속 활동하면서 있는데 이때 이제 김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하게 활동을 하니까 한국의 독립에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편지를 김구에게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독립운동가들이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무식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냥 하드캐리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주미 외교위원장이 임명이 되십니다. 65세 41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41년이 됐을 때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내십니다. 이때 이제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은 세계 공황 이후 파시즘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중립국의 시대로 했을 때 통상이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중립국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세계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고 미국은 근데 지금 현재 이걸 보니까 이런 대결을 회피하면서 거짓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에 반하여서 한국을 일본에 넘기는 큰 실수를 했고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이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지배할 야망을 품은 나라이다. 그래서 일본의 미국 공격이 임박하였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책을 낸 게 41년 8월 달인데 그 진주만 습격이 12월 달에 진주만 습격이 합니다. 12월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뭐 못 사는 나라에 누가 와가지고 썼는데 그걸 이미 미리 일본은 그런 나라다라고 쓴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승만이 이제 더 유명해진 거죠. 세계의 선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도 이제 여전히 안 되니까 이제 또 대통령 미 국무부 대통령 국무장관 만나서 임시정부의 선전포고문과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해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시정부에서 뭐 조그만 타이틀이라도 주면 그 타이틀 이용해가지고 또 편지 보내고 인터뷰하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2년에 이 미 국무부 실세인 알저 히스와 만나는데 이 알저 히스라는 여기 알저고 엘저인데 어쨌든 마찬가지고요. 못하고요. 그래서 이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소련 간첩입니다. 소련 간첩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임시정부 승인해달라, 무기 지원해달라고 끊임없이 쭉 누구 만나서 해달라 어쨌든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나중에는 임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전후 한반도에서 친소 공산 정권이 수립될 것이다라고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이 활동을 지치지 않고 여기저기 틈만 나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엘저 히스가 누군가를 잠깐 동안 이건 참조 풀피트로 이제 강의 동영상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엘저 히스는
이 1945년에 얄타 회담 때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고 이 엘저히스가 사실은 유엔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구나 이제 이 H9을 만든 이 미국 국무장관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어쨌든 이 간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감옥소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사실 유엔도 이 사람의 이 사람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엘저히스고요. 이런 이제 사건이 생기니까는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후에 한 거지만 메카시 위원이 국무성 안에 공산주의가 몇 명이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쭉 예를 들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저히스고 얄타 회담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또 넣을 거예요. 다 좀 몇 번째 후에 여기는 사실은 엘저히스 때문에 잠깐 나온 건데 이 막 이렇게 베노나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간첩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밝혀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그 후고요. 이제 43년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일본이 공격을 하니까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거를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게 한인 동포들에게도 일본 같은 대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일본에 그거 당했지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회답까지 받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인정 승인하고 무기 지원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야욕을 막는 방법으로 또 인정 승인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이때 이제 요 45년도에 얄타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얄타 회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얄타 회담 때 엘저히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얄타 회담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소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처칠, 스탈린 이렇게 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에 몸이 아프셨어요. 사실은 얄타 회담 끝나고 2달 후에 사망하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처칠은 영국의 이제 한계를 이제 인식을 했고 스탈린만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련 참전의 대가로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상실한 이권을 요구했고 이걸 사실 주겠다고 했고 러시아가 이제 참전하기로 했지만 이제 루즈벨트가 돌아와서 한 말이 회담 결과가 좋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스탈린과 함께할 수가 없다. 스탈린은 얄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얄타 회담은 소련의 확산 정책을 막지 못한 서구 세계의 무능함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불쌍한 케이스인데 히틀러랑 열심히 싸웠는데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되고 그래서 공산국 통치를 몇십 년 동안 받게 되고 결국 1980년이 됐을 때야지 자유를 쟁취하는 엄청난 근데 이 비극이 사실 얄타 회담에서의 그런 잘못된 그런 것 회담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이때 계속해서 소련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은 소련과 미국이 같이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돼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일종의 좌우 합작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서는 뭘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끊임없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얄타 회담에서 오히려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소련에 넘겨주기로 했다. 뭐 약간 이런 이제 뭐죠? 약간 이제 이런 음모론 같은 걸 막 내면서 이제 국무부랑 막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러고서 8.15 해방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주의자고 귀찮은 거예요. 한국에 못 가게 2달 동안 막았어요. 한국에 못 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 누가 막게 됐는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이제 당시에 많은 공산당 박헌영과도 만나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공산당하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방송을 계속 하십니다. 공산당과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지 장군이 오키나와에 있다가 한국으로 임명이 되는데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딱 갔더니 인천에 상륙하는 날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발견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말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자기 뭐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지 윌리엄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여기저기 이제 민정을 시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 대통령 이승만 박사 못 오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때서야 이제 윌리엄스가 하지 장군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와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못 오게 2달 동안 막았던 거를 이 사람이 풀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엄청나게 복잡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사실은 소련은 우리나라를 먹기 위한 온갖 활동을 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소련은 이미 김일성, 사실은 이제 김일성도 아니죠. 실제로는 김성주라는 그 가짜 김일성을 앞세워 가지고서는 벌써 이제 귀국을 시켜요, 북한에. 그래서 이제 귀국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끊임없이 이제 이런 공산화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공산당을 설립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 나라를 분단을 했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련에서 이런 소련의 그런 지시로 북한은 이미 나라를 먼저 만들었고 또 소련 공산당 지시로 이미 우리나라 48년보다 먼저 나라를 수립해가지고서는 만들고 이제 보면 은행 설립해서 화폐 발생하고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 주요 산업 국유화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왜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득세를 했느냐, 그 일본이 망하고 좌익이 먼저 정권 이양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풀려난 여러 사상범들이 다 여운형에 붙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고 얘네들이 끊임없이 뭐 선전선동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전선동 때문에 공산주의가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소련 지시를 받아가지고 공산위성국가를 만들고 이제 이 북한의 헌법은 사실 소련 공산당의 이런 작품이고요. 스탈린이 제가를 하고 뭐 다 소련의 지령이고 이 친일 프레임도 소련의 지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다 친일 프레임 시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하고 사실은 얼마나 일본 사람들 싫어했는데 그걸 친일 프레임을 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좌우합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좌우합작 주장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 과정에서 이 끊임없는 이런 선전선동과 거짓 속에서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 좌우합작을 해서 모든 나라가 빨개졌는데 우리나라도 좌우합작 때문에 빨개질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딱 남은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공산주의 물결을 휴전선에서 막아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사실은 이루신 거죠.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매국노들로 규정하고 왜냐면 이제 결별하고 이제 앞서 하지 장군이 계속 좌우합작 해야 된다고 했더니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좌우합작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소련은 워낙 또 북한에서 이미 정부 설립하고 있으니까 이 정읍에서 남한에서만 임시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정읍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정읍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때 이제 밖에서 나오거나 더 크네요. 엄청 크네 목소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미처럼 보이지만 친미로 보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하고도 엄청나게 반목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오히려 막 앞서서 아까 귀국 못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제 좌우합작 반대하니까 미국에서 또 이승만 퇴출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에서도 이 우리나라 가도정부 수립할 때 너희들이 좀 총선거를 해주고 가도정부를 유엔에 가입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정부 수립을 유엔에 직접 호소해서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시고 이거 이제 소련 때문에 이게 안 될 것이 확실하니까 남한에서라도 가도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대부분 다 반대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우익단체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친탁 통치 반대 입장을 지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남한 촌선거를 주장을 했는데 이때쯤 되니까 이제 미국도 소련의 이런 시커먼 속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 조금 동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감시하에 한반도 자율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유엔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결국 이뤄내시는 거죠. 47년에. 이때 이제 뭐 공산주의는 콜레라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얘네들이 말은 참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다 거짓 선동이다. 하면서 이제 48년이 됐고 아직 우리나라 독립정권은 세우진 않았지만 이제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한국에 오고 이때 이제 위원단 단장이 근데 또 좌우합작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제 즉각 대회장 박차고 퇴장을 합니다. 우린 좌우합작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반대를 하고 그 결국은 이제 자유총선구가 하면서 제어의 의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간접 선거제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뽑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요. 이럴 때 이제 김구가 이제 나오죠. 김구가 이 정권에서는 뭐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고 대통령처럼 하지만 김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고 좌우합작을 주장해서 북에 동조해서 이 평양까지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건국 후에도 대한민국 반대 운동을 한 사실은 그 독립운동가로서는 뭐 인정받아줄 수 있지만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사실 김구가 좀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무식. 왜냐면 시골에 있다가 네. 지나가는 선비한테 김구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글자를 배워줬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세계의 넓은 걸 볼 능력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각으로 봐서도 앞서 계신 분이니까 그 앞서 계신 몇십 년 앞서 계신 분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계속 그걸 그 무식하고 우매한 그 국민들을 진짜 하드캐리 하셔가지고 끌고 가신 거죠. 대통령에 취임을 하십니다. 대통령에 취임을 하실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선언을 하는데 이제 정부 수립 선포를 하는데 이때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 헌법 위에 성경책을 놓고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몇십 년 동안 읽어서 그 낡은 성경책을 그 위에 올려놓고 선언을 하시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우리나라를 그 기독교 정신으로 그런 기치를 해서 했지만 그 종교의 자유를 주신 거죠. 선법에서 종교를 딱 정하지 않고 종교는 자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했고 이제 어쨌든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돌입을 하는데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군 철수하면 안 되고 뭐 이제 이 당시에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는 것도 이제 수습을 하면서 미군을 계속 주둔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승인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승인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국회 폐회식에서 이북 도지사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분단 국가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배상금하고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미국 계속 추가 지원해줘야 되고 뭐 이제 군사 원조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50년에 6.25 전쟁이 딱 터지는 거죠.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50년에 아까 그 에치슨 잠깐 나왔었죠. 그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해서 극동지방을 할 때 일본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딱 빼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치슨 라인으로 한국이 그 미국의 그 보호에서 빠지니까 북한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침범해도 되겠구나. 소련이 이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25가 딱 터지는데 6.25가 딱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가지 원칙을 딱 그날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걸 아는 순간 4가지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 4가지 원칙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국민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의 불법 남침을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해방 후 미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어진 38선은 북한이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의미가 상실됐다. 그래서 위기를 타개해서 북진 통일을 위해서 미국과 유엔의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당신들 잠깐만요. 당신네들이 빨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의 2,500명을 우리가 다 죽이겠다. 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얼르거나 협박하거나 끊임없이 이 온갖 방법을 다 쓰시면서 협상을 하고 원하는 걸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사실은 여기 지금 메가더 장군이 나오는데 메가더 장군하고 여기서 제가 강의에 넣지 않았는데 메가더 장군하고 한 번 만나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친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아시고 끊임없이 친분을 유지하고 6.25 전쟁 딱 났을 때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한테 바로 전화해서 너희들 당장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걸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군의 도움을 받고 근데 이제 초창기 딱 군인 들어오자마자 이제 미군들도 엄청나게 피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엄청나게 잘 싸웠다는 것이 뒤늦게 사실은 이제 알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희한한 거는 이 전차를 이제 소련이 전차를 줬잖아요. 그 전차가 속도가 55km래요, 시속. 근데 38선에서 서울까지 최단 거리가 48km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차를 타고 왔으면 그냥 그날 당일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민군이 전차를 며칠 동안 걸려서 왔을까라고 궁금했는데 그게 생각하기에는 중공군 출신의 지휘관이라서 전차적인 특성을 몰라가지고 이 보병들하고 전차를 같이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 조금 시간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일 동안. 그리고 나서도 또 사실은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4일 동안 사실은 서울에 머뭅니다. 한강은 보완 안 했지. 네, 네. 4일 동안 서울에 머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건 좀 이따 나오고, 유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이제 유엔에서 결의를 하는데,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막 유엔에다 전화하고 막 메가더 장군 협박하고 막 아까 협박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유엔에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게 하고요. 근데 왜 이 남로당에서 박헌영이 우리가 한국에 남한에 쳐들어가면 다 좋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뒤늦게 해봤을 때 하는 게 이 토지개혁을 잡습니다. 그 토지개혁은 이 북한의 토지개혁은 46년인가 있었는데 무상물수 무상분배 경작권은 주었지만 현물세를 거둠으로써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인은 공산당이고 주민들은 그냥 그 사용만 할 수 있게 했지만 무상물수 무상분배인데 우리나라는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유상물수 유상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유상물수를 해서 굉장히 싼 값으로 사실은
지주들한테 땅을 뺏어가고 사실은 거의 뺏기고 그 다음에 쌍값 그 푼돈으로 나눠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유상물수 유상분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지주 집안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집안끼리 얘기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다 뺏어가고 푼돈으로 조금씩 쪼개서 나눠주다 보니까 땅이 다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채권을 줬어요. 네, 채권을. 땅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땅도 없어지고, 저희도 그래요. 네, 돈도 없어졌다. 네, 그렇게 우리 엄마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 딱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가 다 공산당 나라가 됐을 거다라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승만 학당을 딱 들어가서 이걸 배우는데 그게 딱 저희 아버지가 그 몇 년 전에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집가 정권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90% 이상이 그 소작농들인데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수확의 30%를 5년간 주면 내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수확의 150%를 내면은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씩 해가지고 5년간 내면 내 땅이 되는. 이렇게 해서 평생 남의 농산만 짓다가 이제 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땅에 내가 농사 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농부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6.25 남침을 했더니 농민들이 안 반가운 거야. 농사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나 씨 뿌려놨는데 보리배고 네. 이제 신화나. 네. 그래서 반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박헌영은 굉장히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남침 안 하고 사흘 동안 사실은 기다린 이유가 이쪽에서는 네 자기네들 오면 다 반갑다고 하면서 걸기할 걸 기다렸는데 아무도 빨치산이 안 안 반가. 나왔어요. 네, 안 빨치산이 반가운 안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박헌영이 막 이제 다 총궐기 하라고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나서 왜냐면 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 토지 개혁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신의 한 수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작전 지휘권도 이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국군 자율권을 지휘해야지 이 지휘 통제의 단일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메가더에게 다 이양을 하면서 미국 주도의 이런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했고요. 나중에 이제 월남전 패배는 그 한국전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월남전에서는 미국에게 지휘권을 안 넘겨줬기 때문에 지휘권이 2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휘권이 없어진 거예요. 2개의 지휘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고 뭐 당시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부산까지 거의 넘어갔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서 사실 38선까지 딱 넘어갑니다. 38선까지 딱 도착을 하는데 미군들은 연합군이죠. 미군들은 거기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38선까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국군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이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통치에 두놓고서는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서 또 우리나라 국군들한테는 북한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우리나라 국군이 먼저 북한을 북진을 하고 연합군들도 따라서 북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했지만 나중에 다시 또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 됐고요. 그래서 이 가중에 이제 사실은 평양에 한번 이제 쭉 올라가면서 평양까지 입성을 하죠. 평양까지 입성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사실 연설도 하고 막 그러는데 김일성은 사실 뭐 평양 입성 일주일 전에 도주를 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김일성도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자기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놓고서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3일 후에 대구로 피난 갔다고 엄청나게 공산주의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김일성 이거 도망간 거 보면은 뭐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사실은 그 대부분이 장개석 투항군이다 보니까 이 어차피 중국에서
얘네들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엄청나게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중공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사실은 되게 못된 족속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고 휴전으로 끝나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메가더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이랑 몇십 년 친구고 그 메가더 장군도 반대를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이거를 이제 네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이런 공산당을 때려부셔서 통일을 달성하자 이게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목표였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에버레디 작전까지 만들어가지고서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제 휴전을 원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했던 게 이제 뭐 방공포로 석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얻어낸 게 뭐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이제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공포로도 석방하고 뭐 이러면서 왜냐면 방공포로 석방은 사실은 그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를 아는데 물론 북한에 남아있는 서로도 좀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 너무나 인원수가 많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질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내고 그것도 그러면서도 또한 그런 이제 한미 상호부가 협상 카드로도 쓰고 뭐 협상 그러니까 안 되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 막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우리나라에게 당시에서 최고를 뽑아내는 그 능력을 보면 저는 진짜 그냥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제 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안보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원래 너무 돈이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안보 때문에 돈을 쓰는데 안보에 돈을 거의 안 쓰고 그냥 우리나라가 있는 돈 조금이라도 경제 발전 다 쓸 수 있게 안보가 이제 안전화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러고선도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혹시 또 북한이 또 쳐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뭐 북한이 또 쳐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서는 그 당시 어쨌든 보병이 내려오니까 북한이 내려오는 제일 가까운 곳에 미군들을 배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미군들 옛날에 어디 있었죠? 저게 전방에 네 전방에 문산 네 문산 뭐다 파주 이런 네, 파주. 그러니까 가장 오히려 우리 국군보다 미군을 전방에 배치시켜서 전쟁이 딱 났을 때 미국 헌법상 미군이 공격받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러고 보면 그 전쟁에 참여하려면 의회의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하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니까 오래 걸리는데 그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미군을 가장 최전방에다 배치시킴으로써 북한이 쳐들어 나오면은 미군부터 공격할